안녕하십니까, 이내오와입니다. 전 세계의 의회의 구성과 권한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프랑스의 의회의 구성과 권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의 정치체제라든가 의회 구성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랑스의 정치체제나 정부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거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프랑스는 신대통령제다 뭐 이런 말을 들어보셨다든가, 안 그러면 프랑스의 헌법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나라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도입했고, 또 전두환이 8차 개헌헌법을 만드는데 바로 모델로 됐던 게 현재 프랑스의 정치체제다, 뭐 이런 정도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프랑스 혁명, 프랑스의 민주주의 과정 이런 것도 배우고 프랑스의 철학자들 이런 것들을 소개를 드리면서 프랑스 정치체제가 상당히 민주적이고 또 상당히 지성적인 국가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현재 프랑스의 민주주의 체제는 우리나라보다 그 민주성이 훨씬 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랑스가 왜 이런 형태의 정치체제, 정부 형태를 갖게 됐는가 하면은 그것은 프랑스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프랑스의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프랑스의 정치체제가 어떤 형태인지, 왜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서 심지어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정치체제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는요, 현재 프랑스를 제5공화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현재 제5공화국 헌법 체계를 좀 이해하려면 3공화국, 4공화국도 간단하게 봐야 됩니다. 프랑스의 제3공화국은요, 1871년부터 2차 대전이 일어난 직후, 그건 1940년까지, 그러니까 1871년부터 1840년까지를 프랑스는 제3공화국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제3공화국은 어떤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의원내각제, 그러니까 의회는 양원제고요. 그 다음에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의원내각제라면 다 아시다시피 의회가 중심이 되고요. 의회가 수상이나 장관들을 이렇게 선발을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의 다수 세력이 내각 행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데 그 의회는 내각을 이렇게 구성했는데 의회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의회는 언제든지 내각을 불신임해서 제거시킬 수가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물론 내각, 그러니까 행정부도 의회를 해산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다수 세력이 내각을 만들었고 그 내각을 이제 그만둬라라고 불신임할 때, 내각이 행정부가 힘이 약하다면 국회를, 그러니까 의회를 불신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프랑스는 의회가 이 내각, 즉 수상을 함부로 이렇게 불신임하고, 그래서 이 제3공화국 때는 이 수상의 실질적인 임기는 거의 한 8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로 굉장히 짧은 그런 수명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의원 내각제는 이 의회가 이렇게 내각과 더불어 죽을 쓰든 말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두어서 중심을 잡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이 제3공화국의 프랑스 체제는 이 대통령도 의회가 선출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의회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였죠. 그런데 이 의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능력이 있고 일을 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 의회가 이념, 이때 사회주의가 막 등장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이념과 어떤 대립이 굉장히 강했고, 이 국회의원들이 구체적인 어떤 현실을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법을 만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연한 자신의 상상, 이념 속에서 정책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프랑스가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 때문에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도 순식간에 독일에게 져버리고, 2차 대전 때는 프랑스의 이러한 혼란이 오히려 독일의 나치를 성장시키는 그 배경이 됐고, 나치가 침공해 왔을 때 순식간에 프랑스가 한 달 만에 쫄딱 망하는
그런 결과가 바로 이 상공화국의 의회 중심 체제의 문제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6년에 프랑스는 다시 헌법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부터 프랑스를 제4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4공화국은 1946년부터 시작해서 1958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제4공화국도 제3공화국과 똑같은 형태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의회는 여전히 양원제고요. 정부 형태도 의원 내각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마음대로 이 내각을 만들기도 하고 제거시켜버리기도 하는 그런 형태였고, 역시 의원 내각제이면서도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해서 축을 잡는 게 아니고 의회가 역시 수상뿐만이 아니고 대통령도 선출하는 간접선거 형태를 보였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 1950년대에 들면서 세계가 급변하게 되는데요. 1950년대부터 식민지 독립운동이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 인도 차이나 반도, 그러니까 베트남이 독립운동을 일으켰을 때 프랑스가 베트남하고 전쟁에서 아주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알제리가 또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프랑스 의회가 완전히 제대로 대처를 못했어요. 그러면 또 이 당시에 냉전체제잖아요. 근데 이 냉전체제에도 이 이념에 찌들은 프랑스 의회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군부가 쿠데타를 준비를 했고 공개적으로 그 쿠데타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의회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게 되니까 이 당시에 군부에 아주 지지를 받고 있던 드골 장군, 이 드골을 이제 불러서 네가 이제 그 수상을 해봐라라고 의회가 드골을 수상으로 선출해서 내각 행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드골이 수상이 되면서부터 드골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 의회로 하여금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도록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 드골은 수상이 된 직후에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드골이 1958년에 헌법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의회의 권한을 완전히 약화시켜버리고 대통령 권한을 엄청나게 강화를 시키는 그런 헌법을 1958년에 제정하게 되는데요. 이 1958년 이 헌법부터 현재까지 프랑스를 제5공화국 정부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드골은 1958년에 헌법을 개정했는데 이 개정 때조차도 대통령은 의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1962년에 이 드골은 다시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만큼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 드골이 나와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돼서 완전히 정당성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프랑스는 제4공화국 헌법까지 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했다 했잖아요. 이걸 본받아서 만든 게 바로 박정희의 유신헌법입니다. 그래서 유신헌법 때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그 회의를 만들어서 그 회의로부터 대통령이 선출되는 그런 방법을 취했고요. 전두환도 자기가 집권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헌법을 개정해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죠. 그 다음에 이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이 이제 갖고 있었던 권한, 즉 의회를 해산시킬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바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이걸 그대로 거의 모방해 온 겁니다. 그 정도로 현재의 프랑스 헌법도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독재자의 어떤 헌법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프랑스의 정치 체제는 상당히 민주주의로 봤을 때 뒤떨어져 있는 거죠. 어쨌든 프랑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1958년에 제5공화국의 기원이 되는 헌법을 제정하고 1962년 4년 후에 다시 헌법을 개정하고 또 99년도에 2008년도에 헌법을 좀 어느 정도 변경을 했지만 개정을 했지만 여전히 프랑스의 큰 틀이 되는 헌법은 1958년에 헌법이 됩니다. 그 헌법 틀에서 아주 약간은 바뀌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거의 바뀌지 않는데 1958년 헌법을 기준으로 제가 프랑스 현재의 정치 체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프랑스 의회만 집중적으로 설명할 때 조금씩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랑스는 의원 내각제인데요. 이 원래의 의원 내각제는요. 의회가 내각, 수상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그 수상 내각이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면 그렇다면 의회가 다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의회를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각이 이제 불신임 되고요. 그런데 이 내각 입장에서는 역으로 아니 법을 만들어주는 주체가 의회인데 의회가 법을 제대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수상 내각이 그 집행을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해서 수상이나 내각적 행정부는 그 의회를 다시 해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시키고 내각은 의회를 해산함으로써 서로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의원 내각제에서는 이렇게 의회와 내각이 서로 충돌하고 없어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업무를 형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선발해 두거나 왕이 있는 국가는 왕을 국가원수로 이렇게 해두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요, 이 프랑스는 조금 다릅니다. 프랑스는 어떤 건가 하면은 의회가 수상을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불신임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의원 내각제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런데요, 수상, 그러니까 내각은요, 의회를 해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리하죠. 그래서 의회와 수상과의 관계는 의회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요, 의회는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회가 감히 국민이 선출한 존재인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는 없게 되죠. 그런데요,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하고 대통령의 관계를 보면 의회는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는데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프랑스에서는 의원 내각제 형태를 갖고 있지만 대통령이 아주 막강한, 대통령제보다도 더 대통령이 막강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특이한 형태입니다. 이런 것처럼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 의회는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제8차 개헌 헌법,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만든 헌법이었어요. 그래서 전두환 때 헌법은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고 반대로 국회는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 이 대통령이 단순히 해산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의원 내각제는 의회가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임명을 하고, 즉 수상을 선출하고 그 다음에 수상이 자기의 어떤 내각들을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요, 프랑스는 프랑스의 그 대통령의 정당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 다수당의 정당이 같다면, 그렇다면 이 프랑스의 대통령은 의원 내각제 개념이 아니고 대통령제처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수상으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장관들도 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의원 내각제처럼 의회가 수상을 임명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정당하고 국회 다수당이 같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대통령제처럼 대통령이 수상도 임명하고 그 다음에 장관들도 모조리 다 임명해 버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수상은 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역할밖에 못해요. 독자적으로 일반적인 의원 내각제는 사실은 수상이 실권을 다 갖고 있는데 이 프랑스에서는 전혀 그렇게 아니고 대통령이 모든 실권을 다 가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프랑스에서 대통령이 A당인데 의회의 다수당이 B당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의원 내각제처럼 B가 의회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수상을 선출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 대통령은 약간은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한되는가 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이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이 총리, 그러니까 의회에서 선출된 수상이 일정한 부서, 그 서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정한 부서를 받아서 대통령이 어떤 결정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당과 의회의 당이 서로 달라서 의회의 다수당이, 즉 야당이 수상을 선발할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 수상은 대통령에게
부서를 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이 일정한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통령당과 의회 다수당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좀 약화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이 무한정 약화되는 건 또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자꾸 하려는데 그런데 야당의 다수당에서 의해서 선출된 수상이 서명을 잘 안 해준다. 그러면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의회 해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해산시켜버리고 다시 의회 선거를 하면 되죠. 그러면은 다시 어떤 구성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야당이다 하더라도 야당에 의해서 선출된 수상이다 하더라도 무작정 대통령을 견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고 야당이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해서 그 야당에 의해서 수상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은 상당히 막강하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의 권한이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워낙에 그동안에 의회가 나라를 망쳐왔고 1차 대전, 2차 대전, 그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도 나라가 망치는 것을 모든 국민이 다 봐왔기 때문에 이 1958년부터는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 막강해지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뿐만 아니고 대통령이 일정한 경우에는 의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수상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법률이 의회에 가로막혀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게 의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요. 그 일정한 권한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법률로 공포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법률을 만드는 건 의회인데 의회가 일정한 기간 동안 법률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은 그 법률로서 이미 성립됐다고 보고 공포를 해버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회가 상원과 하원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수상은 하원에게 만약에 하원이 다수당이 자기 당이라면 하원에게 수상은 하원에서 다수 세력에 의해서 선출된 게 수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상은 만약에 상원 하원에서 서로 법률이 의견이 안 맞아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 법률안을 빼서 그냥 하원한테 맡겨서 최종 결정해 이렇게 그냥 결정해 버릴 수도 있어요. 수상이 다수당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 수상 입장에서는 그냥 하원에서 결정해 라는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부분 통과된다고 봐야죠. 물론 대통령의 어떤 속에서 수상이 그걸 받아서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그 정부 형태는 완벽하게 대통령이 사실은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항이 헌법에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있잖아요. 이게 개정돼서 약간 바뀌긴 해도 여전히 틀은 유지해요.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요, 의회에서 법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한정시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요러한 법률만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정시켜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외에는 행정부의 법규 명령으로 이것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국가의 엄청난 많은 사안 중에서 국회가 법률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한정시켜 놓고 그 외의 부분은 법규 명령,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이런 형태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이거는 뭐 국회의 팔다리를 다 잘라 놓은 거죠.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는 이 이후에 조금씩 변화를 겪어야 되는데 프랑스 헌법재판소 있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이 국회는 이 규정에 벗어나서 법률을 만들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국회가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는 범위를 조금 확대시키고 또 2008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 범위를 조금 더 늘렸어요. 그런 형태로 의회의 권한이 조금 더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의회의 권한은 상당히 약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강력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프랑스의 간단한 정부 형태와 정치 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이러한 프랑스 정치 체제 하에서 프랑스 의회,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의 권한과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이 프랑스 정치 체제에 대한 그러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영상 앞부분에 제가 참고했던 그런 자료들 목록을 화면에 띄웠었는데요. 그 중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려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프랑스 의회의 구성과 권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